몬스테라가 속해 있는 첨단성과 식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아이들의 번식 및 키우는 요령, 분갈이 흙이나 영양제 시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몬스테라들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아까 몬스테라는 청란성과 식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란성과 식물 키우는 법들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안스리움이라든지 이렇게 필로덴드론과 식물들, 그리고 이렇게 스파트필름, 이렇게 스킨덥서스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모두 청란성과 식물이에요. 셀렘이랑 여기 뒤에 호프셀렘, 이 아이들도 바로 청란성과 식물.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기 많은 관여식물들이 대부분이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식물들이 집에 있으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메몬스테라라는 실버메탈, 지금 외대로 키우고 있어서 덩쿨 식물의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길게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늬 몬스테라라고 세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사이즈가 예전에 훨씬 컸는데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좀 사이즈를 많이 줄여 놓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첨단성과 식물 중에서 데컬시바예요. 잎이 굉장히 커요. 지금 성장기여가지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거든요. 잎 한 장 크기가 굉장히 커서 관상할 수 있는 관여식물로서의 가치가 되게 충분한 그런 종 중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청단성과 식물들은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데요. 밀림의 숲 아래에서 자라고 나무 하단부 부숙물을 영양소로 삼으면서 낮고 넓게 자라거나 큰 나무 표피의 기근을 이용해서 착생하여 자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밀림 지역은 습도가 꽤 높죠. 집에서 키우실 때는 분무를 통해서 습도를 높이시는데 주력해 주시면 참 좋아요. 통풍이 잘 되는 방그늘이나 간접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잎은 먼지가 쌓이면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열대지역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니까 겨울에 반드시 따뜻한 곳에서 키워주시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니 자주 봉준 분무를 해주세요. 물주기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간혹 싱크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컵으로 한 컵 한 컵 물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소량의 물로 잦은 물주기를 하게 되면 굵은 뿌리보다는 영양소를 잡아먹는 실뿌리만 발달하게 되어서 물주기 하실 때 반드시 싱크나 욕실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흠뻑흠뻑 샤워하듯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좀 더 물주기 기한을 길게 잡아주되 찬바람은 직접 맞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청란성과 식물은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반려동물이나 아기가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해줘야 돼요.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부숙물이 많거나 기근, 즉 공중뿌리의 발달을 위해서 첨가해야 할 용토의 선택이 필요로 한데요. 가벼운 분갈이 흙에 나무 표피와 근접한 코코허스크나 펄라이트를 첨가해도 아주 좋아요. 자, 코코허스크의 경우에는 취향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갈이 흙과 비율을 5대5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코코허스크만 이용하실 때에는 영양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 시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코코허스크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식물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니까 코코칩을 구매하신 분들은 반드시 많은 횟수를 헹구어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땅 하단부에 심겨있는 뿌리와는 다르게 목대 부근으로 자라는 긴 공중뿌리가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공중뿌리는 호흡을 하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착생을 하는 용도나 번식을 할 때도 공중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착생식물이라서 지지대를 세워놓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넝쿨성 식물인 몬스테라는 지지대를 세워서 수직으로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생장점 기점으로 수평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상승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공중뿌리인 기근이 지지대에 활착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크기에 맞는 지지대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멋대로 자라는 식물이지만 미적인 것과 동시에 식물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지지대는 몬스테라를 키울 때에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한 식물의 개체를 늘리고 싶거나 폭풍 성장으로 망가진 수영을 제대로 잡고 싶을 때 가지치기를 통해서 남는 삽수를 번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기근, 공중뿌리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공중뿌리 기근이 흙이나 물에 닿으면 잔뿌리를 내리게 되고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근이 포함한 채로 식물 줄기를 커팅해서 하루나 이틀가량 상처 부위가 꼬들꼬들 마르게 되면 물에 넣거나 수태를 감아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근에서 뿌리가 내리면 새 잎이 나기 시작하고 성장 이외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알로카시아, 싱고니움, 안스리움 이 아이들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영양제는 성장기에는 기본 베이스로 흙 표면에 알비료를 시비해 주는데요. 대략 3월 중순에서부터 6월 하순까지는 달에 한 번 정도 질소와 칼리 비율이 높은 알비료를 베이스로 시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중분무를 하실 땐 액체 비료를 희석한 물에 이제 잎에다가 직접적으로 분무를 해주시면 잎장이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알비료는 중지해 주시고요. 액체 비료는 연면 시비로만 직접 분무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9월에서 11월경에는 잎성장에 다시 주력하는 시기가 되니까 질소 성분이 높은 영양제를 시비해 주시면 좋아요. 자, 다만 잎관상을 하는 식물들은 질소 비료를 시비하지만 청량성가 식물 중에서도 꽃을 올리는 안스리움 같은 아이들은 인상 성분이 있는 비료를 시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양제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영양제에는 절대 들어있지 않는 칼슘 비료는 성장기에 접어드는 봄이 시작할 때, 가을이 시작할 때 그럴 때 칼슘 영양제를 연면 시비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단 모든 영양제를 잎에다가만 연면 시비하면은 뿌리가 조금 쇠약해질 수 있으니까 봄, 가을 베이스는 흙 표면에다가 도포를 하는 알비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성장을 안 하는 휴면기이니까 휴면기에도 비료를 시비하지 않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은 새 흙으로 교체해드리는 거를 좀 추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료 성분이 침투한 흙은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서 화분 컨테이너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흙갈이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첨단성과 식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막상 걱정이 돼서 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첨단성과 식물인지 몰랐던 분들한테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